60대가 되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돈을 못 벌었던 일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일도 아니다. 승진에서 밀렸던 순간, 사업이 무너졌던 날, 투자에 실패했던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의외로 담담해진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되고 경험은 결국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후회는 다르다. 후회의 대부분은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 그것도 멀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온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같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 명절마다 얼굴을 보던 사람, 생일을 챙기던 사람, 어려울 때 기대던 사람,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웃는 얼굴이 아직도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을 줄이고 눈을 피하고 전화가 뜸해지고 만남이 어색해지고 조금씩 멀어졌을 때 우리는 묻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을 오래 곱씹다 보면 늦게야 알게 된다. 문제는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말이었다는 것을, 단 한마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해온 말투, 습관처럼 굳어진 말버릇이었다는 것을.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싸운 적도 없고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저 식탁에서 나눈 짧은 말, 전화 속 스쳐간 한마디, 무심코 던진 조언과 충고가 조금씩 쌓였을 뿐이다. 사람들은 큰 사건보다 작은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날의 표정, 그 순간의 침묵, 말 뒤에 따라오던 공기, 그 작은 말들이 쌓여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소리 없이 멀어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말은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말이 공기 중에 남는다는 뜻이 아니다. 기억 속에만 남는다는 뜻도 아니다. 말은 사람 안에 남아 관계를 만들거나 무너뜨린다는 뜻이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입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사라진 것 같아도 상대의 마음 속에는 남는다. 그래서 후회는 늘 말에서 시작된다. 당신도 그런 밤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조금만 다르게 말했어도. 오늘 이야기는 그 밤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던 그 말들에 대한 이야기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말보다 침묵의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다. 벼슬과 명예, 자유와 집, 사람들과의 일상과 미래. 하지만 그가 가장 크게 잃은 것은 아들과의 대화였다. 곁에 앉아 책을 설명해 줄 수도 없었고, 고민할 때 어깨를 두드려 줄 수도 없었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수도 없었다.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산책을 함께 할 수도, 밤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말 대신 편지를 택했다. 수백 통의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에는 조언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대신 이런 말들이 있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무엇을 읽고 있느냐? 오늘 내가 본 하늘은 어떤 색이었느냐?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하냐? 그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침이 아니라 듣는 일이라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침묵을 미덕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말이 가진 무게를 알기에 함부로 내뱉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지만 사람과의 대화에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그는 말을 도구로 보지 않았다. 명령의 수단으로도 권위를 세우는 방법으로도 보지 않았다. 말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고 보았다. 우리가 반복해온 말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남긴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아닌 그저 습관처럼 했던 말들,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 늘 같은 상황에서 늘 같은 어조로 했던 말들, 그 말들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며느리에게 당신은 어떤 말을 주로 했던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은 아들에게는 어떠한가? 내가 뭘 알아? 내 말 들어. 나는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후배에게는 어떠한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경고했잖아. 아직 경험이 부족해. 그 말들이 지금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 당신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3가지 말버릇은 잘못도 결함도 아니다. 당신이 살아오며 당신을 지켜주었던 말들이다. 직장에서 버티게 했고, 권위를 세우게 했고, 존중받게 했던 말들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그 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은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기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칼은 흉터를 남기지만 말은 기억을 남긴다. 그리고 그 기억이 관계 전체를 바꾼다. 첫 번째 말버릇, 내가 해봐서 아는데. 어느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요즘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다. 초보 엄마만이 느끼는, 작지만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그 불안이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다른 집 아이들도 이럴까?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애들은 원래 그래. 내가 애셋 키워봐서 아는데 그냥 놔둬도 돼. 다 컸잖아. 걱정 안 해도 돼. 아기는 없었다. 오히려 걱정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나도 그랬는데 괜찮았어. 내 경험으로 보면 문제 없어. 그런 뜻이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육아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다. 아이가 아파도, 밤에 잠을 안 자도, 유치원에서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해결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짧은 말만 남는다. 당신은 섭섭해진다. 좋은 말 해줬는데 왜 멀어질까? 왜 나를 피하는 것 같지? 왜 그랬을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숨어 있다. 나는 이미 겪었고, 너는 아직 모른다. 내 경험이 내 고민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차단이다. 상대의 고민을 경험 부족에서 온 불안으로 낮춰버리는 말이다. 며느리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판단을 받았다고 느낀다. 내 걱정은 별일 아니었구나.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말해봤자 다시 그 말을 들을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이 말버릇은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준 말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후배들이 물어올 때마다 당신은 이 말로 길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말은 통했다. 역시 선배님 말씀이 맞아요. 덕분에 해결했어요. 경험은 실제로 당신의 힘이었다. 당신의 권위였다. 그래서 이 말은 자연스럽게 삶의 말버릇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며느리가 겪는 육아는
당신의 육아와 다르다. 정보도 환경도 기준도 다르다. 후배가 하는 일 역시 당신이 했던 일과 다르다. 속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요구되는 능력도 다르다. 그런데 말버릇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경험은 지혜가 아니다. 경험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지혜롭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답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다. 경험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경험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경험을 지워버리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은 닫는다. 당신은 조언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말할 자리를 잃었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간극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다. 어느 날 당신은 묻게 된다. 왜 며느리는 나에게 더 이상 묻지 않을까? 왜 후배는 연락을 끊었을까? 그때 떠오른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너무 자주 했던 것 같다고. 그 말이 사실은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음을. 그래서 상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임을. 두 번째 말버릇, 그럴 줄 알았어. 어느 날 후배에게서 전화가 온다. 선배님,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무겁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다. 빚도 생겼고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투자자들에게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는 면목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한참을 듣다가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 방향은 위험하다고. 이 말에도 악의는 없다. 오히려 미리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내가 분명 경고했는데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후배는 연락을 끊는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는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그랬을까?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겉으로는 내 예측이 맞았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너는 틀렸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말은 실패한 사람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다. 실패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 그 생각을 매일 밤 하며 잠들지 못한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다. 조언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 있어주길 바라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그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나는 예견된 실패자였구나. 처음부터 틀린 선택이었구나. 내 판단은 애초에 가치가 없었구나. 이 감정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 앞에 설 수 없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틀렸을 때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길 바란다.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옳았다는 확인이 아니다. 내가 예상했다는 증명도 아니고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후회도 아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일이다. 하지만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자기 확인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 판단은 옳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말버릇도 오랜 시간 당신을 지켜준 말이다. 당신의 예측은 실제로 맞았던 적이 많았고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신뢰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이 말은 관계를 지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약해지지 않는다. 실패를 말하지 않고, 고민을 꺼내지 않고, 어려움을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계도 멀어진다. 당신은 묻게 된다. 내가 옳았는데 왜 나를 피하는 걸까? 그 사람은 당신이 옳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다. 당신 앞에서는 영원히 틀린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아서. 세 번째 말버릇, 나는 내 생각해서 한 말이야. 아들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이직 제의를 받았어.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바로 답한다. 지금 회사도 괜찮은데 왜 굳이 옮기려고 해?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 안정적인 게 최고야. 내 나이에 이직하면 위험해. 나는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들은 잠시 말이 없다. 그리고 짧게 말한다. 알아서 할게. 며칠 뒤 이직을 결정했다는 연락만 온다. 상의는 없었다. 결정이 끝난 뒤였다. 당신은 섭섭해진다.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결정했을까? 하지만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하지 않기로 결정해 두었다. 말해봐야 반대가 먼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반대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것도 이미 알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나는 내 생각해서 한 말이야라는 문장은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말이다.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들어있다. 내 말을 거부하면 너는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는 압력.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아들은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직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이다. 당신의 사랑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당신의 희생을 무시한 것도 아니다. 그저 자기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해서라는 전제는 의견의 차이를 관계의 배신으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상대는 말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반박하면 부모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효자가 아닌 사람이 된다. 아들은 알고 있다. 당신이 걱정한다는 것을,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 걱정이 숨을 막는 순간도 있음을 안다. 그 사랑이 선택을 가로막는 때도 있음을 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앞세우는 사람은 마음을 가장 멀리 두는 사람이다. 내 생각해서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마음을 먼저 보호하려는 경우가 많다. 내 말이 거부당했을 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는 선이었다는 방패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잘못은 조용히 상대에게 넘어간다. 나는 너를 생각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 구조가 반복되면 상대는 아예 말을 꺼내지 않게 된다. 말해봐야 죄책감이 남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은 이직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고민도 갈등도 꿈도 나누지 않는다. 결정된 것만 말한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만 말한다. 당신은 섭섭하지만 아들은 편하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설득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이 말버릇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일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말이 좋은 결과를 남기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진심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맞서지 않는다. 대신 멀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사람이 멀어지지 않을까? 어떤 말투를 가져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상 안에 있지 않다. 정약용도 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질문만 남겼다. 나는 어떤 말을 남기며 살아왔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질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말들은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 방식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니다. 나쁘다는 평가도 아니다. 다만 그 말들이 어떤 관계를 만들었는지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했을 때 상대는 어떤 표정을 지었나? 고개를 끄덕였나? 아니면 눈을 내리깔았나? 그날 이후 말수가 줄지는 않았나? 그럴 줄 알았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다시 찾아왔나? 아니면 그날을 끝으로 연락이 뜸해졌나? 나는 내 생각해서 한 말이야라고 했을 때 상대는 고마워했나? 아니면 말을 멈췄나? 말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 바라봄이 쌓이면 말은 조금씩 달라진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해질 때 달라진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의 말을 돌아보았다. 벼슬 하던 시절, 후배에게 했던 말들, 아랫사람에게 던졌던 말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뱉었던 말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말이 때로는 칼이었다는 것을.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베었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밀어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묶어두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조언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마음은 어떠하냐? 그게 정약용이 말한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말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다. 자기 말이 상대의 삶에 어떻게 남을지를 헤아리는 사람이다. 당신이 해온 말을 돌아보는 일은 당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를 찾는 일도 아니다. 그저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이 달라진다.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관계도 조금씩 달라진다. 며느리가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후배가 전화를 걸고 아들이 고민을 나눈다. 말을 고쳐서가 아니라 말을 돌아봤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말버릇을 고치자는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말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당신이 해온 말들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다. 그 말들을 부정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 말들이 어떤 사람을 남겼는지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다. 며느리는 왜 육아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을까? 후배는 왜 연락을 끊었을까? 아들은 왜 상의하지 않고 결정했을까? 친구는 왜 만남을 피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사실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다만 마주하기가 두려워 조금 미뤄두고 있었을 뿐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말은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누군가의 삶 속에 남는다. 당신이 남긴 말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고, 아픈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 그 말이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는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이 말들이 당장 관계를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조금씩 쌓인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당신에게 말을 꺼낼 날이 온다. 그때까지 당신의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 그 조금이 관계를 바꾼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약용 인생명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관심 표현해 주세요.